1951년 5월 중공군의 2차 충계 공세가 개시됩니다. 용문산 지역을 담당하게 된 6사단은 이전에 있었던 사창리 전투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전 부대원들이 기필코 진지를 사수하기로 결의하였고, 사단본부의 지원 아래 만반의 준비를 하며 방어전을 대비합니다. 6사단은 용문산에 19연대와 7연대를 두어 주 방어선으로 하였고, 2연대를 전방의 경계부대로 배치해 중공군의 공세를 전방에서부터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2연대장 송대우 중령은 사단장으로부터 전세가 불리해질 때를 대비해 축차적으로 철수할 진지의 위치를 전달받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예하 대대와 중대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진지를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했던 것입니다. 연대장은 1대대를 미사리의 559고지에, 2대대를 우럽산에, 그리고 3대대를 예비대로 하여 353고지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이내 전술로 각 대대를 포위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진지를 원형으로 구축하여 전방위에서 방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용문산 지역으로 공격해오는 중국군은 제63군으로 예하에 187사단, 188사단, 189사단이 있으며 병력은 약 3만 명이었는데, 이렇게 중공군 3개의 사단이 경계부대 역할을 하고 있던 6사단 2연대를 향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2연대 1대대장 홍재익 대위는 1중대를 동쪽에, 2중대를 서쪽에, 3중대를 남쪽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5월 18일 오전부터 홍천강 건너에 적의 움직임이 보이더니 17시에는 대규모 병력이 직결하여 강을 도하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중공군 187사단 소속 병력이었습니다. 1중대는 강을 도하하는 적들을 향해 박격포 사격을 시작했지만, 그들은 큰 피해를 입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강을 건너 마침내 마곡리에 들어섭니다. 5월 19일 03시 1중대는 중공군의 거센 공격에 일부 소대가 대대본부 쪽으로 후퇴하기도 했지만 강력한 화력을 투사해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다만 중공군의 상당수는 전투에 임하지 않고 그대로 남진을 계속해 불안감을 남겼습니다. 한편 2중대는 5월 19일 00시부터 미사리 쪽으로 도하한 적과 전투를 시작했으며, 진지가 점령당할 뻔한 위기가 있기도 했지만 중대본부 요원들과 장교들까지 소총수로 나서 방어전을 펼친 끝에 03시경 결국 적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날 전투를 치렀던 2연대 1대대는 사단 포병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포대의 지원 사격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박격포탄 950발을 소모했습니다. 다음은 2연대 2대대의 상황입니다. 2대대장 김덕복 소령은 우럽산 부근에서 북쪽에 7중대, 남서쪽에 5중대, 그리고 남동쪽에 6중대를 배치했습니다. 5월 18일 오전 2대대 방향으로 도하를 시도하던 중공군 188사단은 수심이 깊고 강폭이 넓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여기에 무수탕 전투기의 공격에 어렵게 구한 나룻배까지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공군은 멀리 청평댐의 제방을 건널 수밖에 없었으며, 그곳을 지키고 있던 국군 2사단의 공격을 받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중공군은 어렵게 먼 길을 돌아 늦은 밤 2대대 5중대와 일부 전투를 치르기도 했지만, 아군의 박격포 사격과 미군의 지원 사격에 곧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6사단 2연대는 전방의 2개 대대가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진지를 고수하는데 성공하게 되지만, 적의 주력은 일부러 아군과의 전투를 피하고 남쪽으로 그대로 전진하였으며, 상당수의 적 병력이 장락산과 송산리, 신천리 부근에서 관측되었습니다. 이에 연대장은 전방의 대대들이 임무를 완수하였다고 판단하고 예정된 후방 진지로 철수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하여 5월 19일 주간에 1대대와 2대대의 철수작전이 시작되었는데, 미군의 무수탕 전투기가 적이 밀집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집중 공격을 가했고, 포병 또한 화력 지원을 하여 철수로를 개척해 주었습니다. 철수를 시작한 1대대와 2대대는 미군의 공격으로 사살된 무수한 중공군의 시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곳곳에 그들이 유기한 군장과 무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결국 1대대는 나산으로, 2대대는 427고지로
큰 피해 없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연대는 좌일선에 3대대, 우일선에 1대대, 그리고 후방에 예비대인 2대대가 위치하게 됩니다. 353 고지에 배치된 3대대장 김도일 대위는 오늘 밤 중공군의 강력한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전투 준비를 합니다. 우선 남쪽에 9중대, 서쪽에 10중대, 동쪽에 11중대를 배치하여 전면 방어 태세를 취하였고 중대 본부 병력과 노무자들까지 모두 소총수로 투입했으며 입사호와 교통호를 1.5m 이상 깊이로 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은 각 중대마다 한 명의 나팔수를 두어 전투간에 부대원들의 전의를 고취시키고 적의 나팔 소리와 섞이게 하여 중공군들이 혼란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5월 19일 22시 10중대 지역으로 적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독전대가 전진을 강요하자 중공군들은 끝없이 밀려오며 수류탄을 던졌고 잠시 후에는 제2파인 기관단총 사격조가 공격해왔습니다. 10중대는 필사적으로 방어를 실시했고 포대에서도 지원 사격을 해주었지만 쓰러지는 적보다 밀려오는 적이 더 많았기 때문에 소대장을 포함한 많은 병사들이 전사하는 등 진지는 곳 점령당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황이 위태로워지자 10중대장 최영훈 중위가 일부 병사들 틈에 섞여 300m 후방에 있는 대대 관측소로 밀려오게 되는데 이를 본 대대장은 어떻게 부하를 놓고 올 수가 있느냐, 빨리 돌아가서 지휘를 계속하라 라고 거칠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장은 작전장교를 불러 대대의 연락병과 위생병들을 모아 급하게 15명으로 이루어진 분대를 꾸리게 하고 10중대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10중대장이 다시 자신의 중대로 돌아오자 정훈 요원이었던 서기종 일병이 뛰어나와 중대장님이 건재하다, 물러서지 말고 적을 무찌르자 라며 소리를 질렀고 옆에 있던 나팔수도 나팔을 불어댔습니다. 당시 이 연대는 40여 명의 정훈 요원을 양성하여 평소에는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지휘관에게 전달하고 전투 시에는 그들의 전의를 고무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10중대의 전투에서 정훈 요원의 이 같은 행동이 큰 성과를 내게 됩니다. 10중대의 병사들이 다시 용기를 되찾고 함성을 지르며 중공군을 공격하자 이에 놀란 중공군은 크게 위축되어 물러났습니다. 훗날 정훈 요원이었던 서기종 일병은 그 공을 인정받아 병사로서는 드물게 미 은성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다음은 11중대의 상황입니다. 11중대는 10중대보다 40분 늦은 22시 40분부터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적은 위읍고를 통해 침투해 11중대의 측방을 공격했고 소대장들은 부대원들을 독려하며 함께 싸우다 전사하기 시작했으며 부족해진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노무자들까지 무장시켜 전투에 투입시켰습니다. 탄약을 모두 소비한 박격포 소대는 소총을 들고 전투에 임했으며 중대장 또한 수류탄을 던지며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3대대가 이렇게 대규모 병력을 상대하며 고군분투하는 사이 후방에 있던 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섭니다. 이날 밤 3대대를 지원하기 위해 약 3만 발의 포탄이 사용됐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부대를 살펴보면 한국군 6사단 소속 제27 포병대대, 2사단 소속 18 포병대대가 있으며 미군 155mm 포병대대 7개, 8인치 포병대대 1개입니다. 당시 27 포병대대 김정희 대위의 진술에 따르면 인접사단의 포병연락 장교들이 자진해서 우리 사단에 찾아와 협조를 해주어 지휘소 천막하는 장교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특히 미군 연락 장교는 3대대의 지원 사격 요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망원경으로 관측하여 포탄을 날려주었습니다. 이러한 포격 지원은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데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맞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화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탄약을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벤플리트 탄약량이라 불렀습니다. 아군의 화력 지원에 중공군 188사단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적은 예비대인 189사단을 3대대의 진지에 투입시킵니다. 이 당시 3대대는 약 20%의 병력이 손실된 상태였지만 이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바로 탄약 부족이었습니다. 아무리
사격 통제를 하며 조준 사격을 하여도 밀려오는 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부대원들은 줄어드는 탄약량을 보고 마음이 졸였습니다. 3대대는 전방소대의 진지가 점령당하기도 했지만 진지를 안쪽으로 축소해가며 백변전을 벌였고 김두일 대대장은 밤새도록 대대장은 여기 있다 라고 소리치며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보통 방어전에 임할 때 병사들은 소대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대장은 중대장이 있는지 확인하며 중대장은 대대장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만일 지휘관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부대는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3대대장은 직접 총을 들고 싸우는 대신 밤새도록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며 부대원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3대대는 진지를 사수할 수 있었고 결국 날이 밝아오면서 전투는 끝나게 됩니다. 용문산 전투에서 3대대의 전투를 지켜보았던 사단 수색중대장 박노영 대위는 훗날 이와 같이 회고했습니다. 내 평생 그렇게 치열한 사격전을 목격한 것은 전무후무하다. 3대대는 불사신과도 같이 버티고 있었다. 중공군은 6사단 이연대가 강력한 화력을 보이며 저항하자 그들이 한국군의 주력부대인 것으로 오인하였고 자신들이 주력부대를 포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경계부대인 2연대를 포위 공격했을 뿐이며 오히려 6사단 7연대와 19연대 그리고 2연대 사이에 역포위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용문산 방어전을 성공시킨 6사단은 이제 역습을 개시하며 중공군을 사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